우리가 흔히 기다려를 연습을 할 때 보면은 강아지가 좌절감, 패배감이 들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너무 장시간 꾹 억눌려 왔던 이 좌절감으로 인해서 개가 더욱더 참을성이 없는 개가 되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인동 미미는 대표 그레이너 레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기다려 훈련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는 개가 되는 이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다려 훈련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강아지가 참을성이 없는 강아지가 되어버리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사람도 그렇지만 개들 또한 문제 행동을 굉장히 많이 보이게 돼요. 짖음이라든지 우는 행동, 그리고 특히 미용실에서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회피 행동, 그리고 되게 좋아 보인다, 신나 보인다 하는데 개는 너무나 극도의 흥분 상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뭐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기다려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개가 오히려 혼자서는 아무런 충동의 조절을 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주로 이제 기다려 연습을 할 때는 음식을 앞에 놓고 기다려 하고 한참 기다리게 한 다음에 먹이를 주거나, 심지어 먹이를 먹으려고 엉덩이를 떼면 어떻게 하죠? 안 돼! 이렇게 하고 다시 개를 물러가게 하고 다시 한참을 기다리게 합니다. 또는 크레이트, 이 동작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기다려 하고 나오려고 하면 나오지 못하게, 안 돼! 막아서고 다시금 기다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다려를 약간 명령을 하면서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기다려 훈련을 했음에도 진짜 정말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걔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경험 진짜 많이 해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기다려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들한테 아무리 기다려를 많이 가르쳤더라도 정작 참을성 없는 개가 되어버리는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학습이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참을성이라는 것 자체는 누군가가 시켜서 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학습이란 뭔가,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학습이라는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열심히 책을 펴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떠올린다든지, 뭐 개에서의 학습을 떠올린다고 하면 각 잡고 하는 트레이닝, 이런 걸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이 인지심리학에서의 학습은요, 사람이나 동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학습된 것이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또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면 학습이 잘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용실만 가면은 벌벌벌벌 떨고, 또는 미용실 앞에 지나가기만 해도 거기를 이렇게 뺑 돌아가는, 어쨌든 미용실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이런 강아지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미용실을 싫어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건 특별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이 일상생활 속에서 미용실에 대한 감정을 학습을 해버린 거죠. 아, 미용실은 나를 두렵게 하는 곳이야 라는 것이 떨거나 들어가기 싫어하는 행동으로 수행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여러분들이 기다려 이 행동을 가르치는 상황 이밖에, 그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걔가 어떻게 경험을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걔가 기다릴 수 있는 자제력을 충분히 기르기도 하고, 거꾸로 열심히 기다려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지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걔가 전혀 기다리지 못한다? 이것은 기다려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네, 맞습니다. 기다려를 했을 때 잘 기다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기다리게 하지 않고 곧바로 원하는 무언가를 걔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도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상황보다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보호자하고 또는 타인하고 소통하면서 경험하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때마다 걔는 기다릴 필요가 없이 원하는 것을 그냥 척척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쌓아나갈 때마다 걔는 학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트레이닝 세션 동안에 걔를 기다리게 했다고 해도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기다려를 아무리 가르쳐도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걔가 되는 두 번째 원인은요, 바로 스스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서 참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다려를 가르치는 목적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엔 아이들이 스스로 흥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자제력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길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컨트롤이 아니라 셀프예요. 그리고 자제력에서의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시켜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면 셀프 컨트롤이나 자제력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려를 가르치는 이제 목적 자체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능력인데 외부의 명령에 의해서 기다리는 것만을 배워온 개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 기다려 본 적은 막상 없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만 해봤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기다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 뿐 스스로 기다리는 게 정말로 괜찮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괜찮지 않은데 보호자가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셀프 컨트롤 능력 길러질 수가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너무 장시간 꾹 억눌려 왔던 이 좌절감으로 인해서 걔가 더욱더 참을성이 없는 걔가 되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올바르게 기다려를 가르치는 4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오토매틱 기다려를 생활화하자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앞에 두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너무 장시간 기다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을 하기는 하되 걔가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연습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성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토매틱 기다려를 생활화하기였잖아요. 이것은 규칙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걔하고 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먹이를 걔한테 제공을 하기 전에 장난감이나 놀이 활동을 제공하기 전에 문 앞에서 나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걔가 자동으로 기다리는 걸 실행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을 만들고 언제나 일관성 있게 지켜주는 보호자의 태도가 진짜로 중요해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앉아, 기다려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걔가 스스로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고 그 기다리는 행동에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간불일 때 어떻죠? 기다립니다. 자동으로 멈춰서 기다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가 강아지한테는 빨간불 신호가 되는 거예요. 내 보호자가 간식을 들고 있네? 그럼 나는 기다려야지.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인사를 하고 싶네? 나는 기다려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들 자체가 걔에게 명령이 아니라 어떤 신호로 역할을 하게 도와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일관성이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부분을 간과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타인하고 인사를 나눌 때 걔가 기다릴 수 있게 하려면 나와의 인사를 나눌 때에도 똑같이 그 규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나랑은 아무렇게나 인사를 해도 괜찮아. 막 점프 뛰면서 얼굴을 긁고 막 얼굴 깨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한국에 너무 높아서. 근데 나는 받아줄 거야. 근데 다른 사람한텐 그러지 마 라고 하는 것을요, 걔는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어떤 상호작용에서도 걔가 기다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도 똑같이 걔를 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음식을 앞에 두고 접근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하면서 너무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게 금물입니다. 기다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아주 장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서 강아지한테 막 먹고 싶어 미치겠다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기다려를 연습을 할 때 보면은 강아지가 좌절감, 패배감이 들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다리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앞에 두고 기다려 명령을 한 다음에 1분, 5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또 심지어 아이가 저게 너무 먹고 싶어서 엉덩이 막 들썩거려요. 그리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이 상황에서 엉덩이 떨어지면은 안 돼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고 다시 또 오래 기다리게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걔가 이 기다리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아지한테 뭔가를 가르칠 때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줘야 돼요. 요거 끝나면은 난 분명히 이거보다 더 좋은 보상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얘는 지금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짜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 제공하시기 전에 기다리게 하시기는 할 건데 시키지 않고 잠깐 음식을 들고 기다릴 거예요. 그러는 동안 강아지가 앉거나 엎드리겠죠. 그렇게 해서 좌절감이 들지 않는 그 수준까지만 기다리게 하시고 먹이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걔가 좌절감이 들지 않는 수준이 도대체 몇 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건요. 개바 개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개들이 정할 건데요. 어떤 아이는 3초, 어떤 아이는 1초도 못 기다려요. 그래서 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몸짓 언어를 이해를 한 다음에 개가 좌절감이 드는지 안 드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좌절감 들 때 개들이 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앞다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를 어쩔 줄을 몰라요. 하면서 뒤로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꾹 참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코를 계속 낼름거리거나 아니면은 뒷덜미를 막 턴다거나 또는 보호자님의 무릎이나 신체 부위를 툭툭 치면서 건드리거나 짖거나 박박박박 긁거나 이런 행동들 모두 걔가 지금 나 너무 힘들어요, 좌절감이 들어요, 짜증나요 라고 하는 신호이니까요. 이런 신호가 보이기 전에 이 기다리는 걸 끝내주시고 보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바른 기다려 연습법 세 번째는요.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걔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연습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5만원짜리 지폐가 미친듯이 쏟아져 내리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5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그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 상황을 관망하고 이걸 즐기고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정말 몇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배가 너무 고프지만 음식이 맛있게 차려져 있어도 다른 손님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죠? 개들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개들 역시도요, 너무나 자극이 강하고 많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내 셀프 컨트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 환경이 너무나 낯설어서 보호자님한테 반드시 안겨야만 얘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마저도 걔가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무시를 하는 건 역시나 강아지한테 좌절감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충분히 이런 기다리는 행동들을 많이 감화를 한 다음에 조금씩 자극을 더해가는 거죠. 자극을 더해간다는 거는 뭐 원래는 거실에서만 연습을 했다면 이제는 현관에서, 그리고 그 현관에서 연습을 했던 거를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다려를 가르치는 건 결국에는 바깥에 나가서 흥분을 했을 때 써먹으려고 컨트롤 능력을 키워주는 건데 집에서만 연습을 하시고 바깥에서는 특별히 연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흔히 보호자님들이 얘 집에서는 진짜 잘하거든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같은 행동을 유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극이 아주 적은 곳에서 연습을 하지만 점점 상황을 조금씩 바꿔가되 걔가
그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자극을 조금씩 더해 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다려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다려 교육의 포인트 네 번째는요, 음성 언어 최대한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개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개는 몸짓을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동물이에요. 음성을 자꾸만 사용을 하게 되면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나요? 앉으라고 했지, 기다려, 어허,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되게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피치를 높여서 쏟아내게 됩니다, 개한테. 근데 이 강아지 입장에서는 더 흥분하게 되는 소리들이 계속 자극이 들려오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강아지하고 소통을 하실 때 걔가 만약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최대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성 언어를 사용을 하고 싶다, 나 기다려 라는 어떤 신호를 붙여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걔가 이 행동을 완전히 배운 다음에 기다려 라고 한 번만 말하고 그 뒤로 한 1분 정도는 걔가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걔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기다려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거는 명령이 아니다 라는 점, 그리고 강아지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먹이를 주시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걔가 셀프 컨트롤 능력이 키워질 수도, 오히려 참을성 없는 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네 발 달린 친구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기다려.